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을 원인으로 세계 경제는 지금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새해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미국 연준은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각국의 정책 공조를 기대하기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도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에게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해를 맞는 설렘보다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지난 2, 3년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올 연말에는 내년 경제 상황이 걱정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국제금융센터 이용재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제금융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이죠? 예, 저희 국제금융센터는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을 너무 몰랐고 또 저희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외환위기 재발을 위해서 99년 정부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핵심 미션이라 했으면 위기를 감지하고 사전에 경보를 함으로써 이제 국가 전체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할 수 있는 환율, 주가, 금리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당국에 신속하게 전달해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국제금융시장의 경제 파수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외환위기 방지가 1차적 목표인 거고 그런 거죠? 미국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환율이 한때 막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외환위기 또 올지 모른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외환위기는 안 오죠? 외환위기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건전성도 많이 확실해졌고 또한 환율 시장도 자유변동 확률에서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면서 경제가 큰 폭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당초에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와 달리 경제 성장률 같은 게 초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년 한 해를 좀 종합 정리해 보신다면요? 예,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금년을 말씀드리면 어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과 함께 이제 저성장으로 해서 서민들의 삶이 좀 팍팍해진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당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성장도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상과 달리 물가는 크게 뛰어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확장된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가 돈이 풀렸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는 상황에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좀 많이 제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에너지나 곡물 가격이 많이 뛰었고 또 아울러서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상해의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 갖고 물리 분야에서도 많이 차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경우 한 60% 정도로 축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아울러서 이런 물가 억제를 위해서 각국이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인해 갖고 전반적으로 그 경기가 많이 위축되는 이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그렇게 위축이 됐는데 예상과 달리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적 기관들이 전부 다 내년은 더 힘들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대체로 이제 정부 많은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는 금년보다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잠재적인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전망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코로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소위 복합 규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수들 하면서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IMF의 경우도 보면은 금년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고 있죠. 예, 1월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3.8%로 봤었는데 10월 경우에는 2.7%로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이 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더욱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제 금년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내년으로 가시화되면서 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제 전이되면서 경제는 좀 더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것처럼 국내 기관들도 국내 내년도 성장률도 하향 전망 자꾸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거라고 보는 제일 큰 요인은 뭡니까?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하방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 고강도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금리 올린 거, 금리 올린 것이 점차 실물 경제로 퍼지면서 둔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죄면 아무래도 성장률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금리를 높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특히 이제 금리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주택 경기라든가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이 좀 투자 분야에서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가계나 기업 등 이제 비용 부담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런 데서도 소비나 투자들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은 요즘 많이 좀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할 것도 그렇죠. 큰 변수로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제로 코로나 완화되면서 좀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그 방역 수준이라는 걸 볼 때 코로나가 뭐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우려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위험들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 경제는 좀 많이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또 확산된다면은 유럽 부분에서 에너지 가격들이 크게 변동되면서 유럽 경제도 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재무 여건들이 좀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무엇보다도 괜찮은 것이 은행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하강 요인들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성장률이 둔화된다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걸? 지금도 대체로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는 좀 전망을 내는도 약간의 낮은 수준의 그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장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잠재돼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더 확산된다면은 사실 경기가 크게 더 침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위험도 있죠. 잠재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보니까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성장률이. 근데 3분기 때는 플러스 2.9%로 반등했잖아요. 예. 하지만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년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미국 경제도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 요인들이 같이 좀 잠재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통화 정책에 따른 물가 안정 속도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고용 시장의 향방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건지. 또 한 가지 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지 여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하원이 다수당이 이제 공화당으로 교체되면서 재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미중 간의 갈등 전개 양상 등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은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 측면에서 보면 물가는 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미 조금씩 잡히고 있죠. 잡히고 있습니다만 크게 떨어지지는 좀 않지 않겠냐. 약간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그렇습니다. 또 성장도 이제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 효과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좀 아직까지 미국은 노동시장이라든가 가계 수준 이런 것 가계의 그 재정 여건 등을 볼 때
견조한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할 거는 의견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통화정책 효과라든가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얼마나 유지될 건지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또 미국 경제 성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이 세계 경제를 30년 만에 최악의 해로 몰고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고 2012년에는 유럽의 경제를 이끌었지만 내년에는 버팀목 역할을 할 만한 지역이 마땅치 않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침체가 예상되는 2023년, 과연 어떤 요소들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것일까? 미국이 금리를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작년부터 금년 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도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예. 2022년 국제금융시장을 좀 총평해 보시면요. 2022년 국제금융시장은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인 시장이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 시대로 들어가면서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사이에 몇 퍼센트가 올라갔으니까요. 예년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도 주가나 환율, 금리 등이 조금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 변동폭이 컸죠. 훨씬 컸던 거로 보입니다. 특히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대비 14%는 지금 현재도 빠져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210bp 정도 좀 상승돼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11%나 지금 강세를 좀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좀 떨어진 상황인데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고 그보다 이제 국제금리의 특징으로 볼까 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 등이 동반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약세되고 또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년은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동반 약세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통화 정책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높아졌다.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고금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타국의 고금리 고환율 현상들이 글로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을 유축시킨 이런 한 해였던 것으로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건전성이 약한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미 그 상황에 갔죠. 예, 예년과 달리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미국하고 다른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면서 일본은 금리를 안 올려요. 그래서 이제 더 국제적인 공조도 많이 약화된 이런 하나였던 것으로 평가해요. 그럼 내년도 국제금융시장의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다소 좀 계속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의 진짜 충격과 공포라고 할 정도의 좀 충격을 줬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 특히 이제 40년 만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금 폈지 않았습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0.75%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걸 4연속으로 계속해 있고요. ECB 같은 경우도 2번이나 큰 금리 인상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실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주가나 환율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럼 언제 어떻게 금리를 피벗을 할 것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년에는 엄청 빠른 속도로 올렸는데 내년에는 이제 주춤할 거다, 그만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건지 물론 이제 지금 예상하기는 12월 중에 50bp 좀 인상하고 내년 초에 한두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좀 불안한 금리 인상 폭이라든가 중단 시점 같은 관련돼 갖고는 다소 좀
불확실성 요인이 잘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준 의장이 얼마 전에 뭐 그동안에는 입만 벌리면 큰 폭으로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발언을 하니까 뭐 그때 세계 증시가 반짝 오르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신호는 금년만큼은 절대 안 올리는 거죠, 이제 내년에는. 예, 이미 이제 금리 수준이 올라올 만큼 올랐다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좀 미국의 이제 물가 급등세라든가 이런 것도 통화 긴축의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 동향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금리 인상폭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좀 더 길어질 건가 이런 것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종 금리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에 FOMC에서 정책 금리가 5%포인트 인상하고 점도표 미국 연준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폭도 좀 소폭 상향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금리 중단 시점과 관련돼 갖고는 아직까지 좀 더 고용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가자 같은 경우는 최종 금리가 5% 정도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상승폭이 멈추면서 좀 하반기 가면 좀 나은 모습을 경제가 좀 더 회복세를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물가 상승세가 좀 잘 잡히지 않고 또 고용 시장이 계속 괜찮다면은 조금 더 인상폭이라든가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엄청 뛰었다가 지금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만은 요 기조는 내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과거 같은 경우는 각국이 자국 통화를 약세화시켜서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을 꾀했다면은 금년부터는 이제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자국 통화 약세를 이제 제한하는 역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한 해였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환율 전쟁이라고 하는군요. 예. 자국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려고 하던 게 기존의 환율 전쟁이었다면 이제 약세를 멈추고 그렇군요. 그게 역환율 전쟁이다. 그런 역환율 전쟁은 내년 되는 좀 다소 완화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동안 물가보다는 좀 점차 앞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침체 가능성, 또 성장 이런 데 이제 포커스 두면서 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추면서 좀 중단하고 점차적으로 성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준다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좀 인상이 중단되거나 또 점차적으로 완화된다면 강달러 현상도 완화되면서 각국이 성장에 좀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라서 미국이 강달러 현상이 됐다는 얘기는 달러가 미국으로 많이 모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은 위축되는 거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달러 유동성 악화 문제는 계속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를 많이 인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약 290억 불 정도를 좀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시중에서 달러를 걷어들인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국채 시장도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해서 공급은 좀 많이 확대됐습니다만은 주요 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라든가 외국 기관들의 미 국채에 대한 수요 등이 감소되면서 역시 이제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도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간다면은 당분간 유동성이 좀 위축되면서 올해 이런 유동성 유축이 되면서 올해 이런 달러 유동성 유축에 따른 부작용들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부채가 높은 국가라든가 나라들. 또 한편은 이제 대건전성이 약한 취약 국가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달러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또 다시 좀 경제적인 불안 현상이라든가 특히 취약 국가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스리랑카 이런 나라 말고도 국제금융 IMF 구제금융으로 갈 나라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 조달이 좀 어려워지면서 좀 재무 구조가 약한 대외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좀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달러 보유고라든지 등등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정도 달러 유동성 위축 때문에 구제금융으로 간다는 이런 우려까지는 없다. 외환 보유고 수준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대외 채권국이라는 점, 또 한편으로는 좀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에서도 좀 밝힌 것처럼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 보유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런 염려는 뭐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국내 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들한테는 달러 유동성 위축으로 인한 위기가 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사업의 익스포저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좀 그러한 위험에 부딪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스템적인 리스크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겠습니다만 중견기업 정도부터는 조금 유의해서 봐야 할 대목들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 달러 공급이라든가 경기 유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취약한 재무 구조가 약하거나 자본 구조 같은 약한 기업들이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위험 발생 가능성을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면은 좀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시장 동향 쪽 한번 먼저 짚어봤는데 금년의 모습을 보면 유럽, EU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똑같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유럽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금년 겨울에 유럽을 아주 강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크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이미 폭등했고 이렇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거나 할 여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유럽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럽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딜레마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좀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 수준이 이제 10% 수준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좀 반면에 이제 경기는 좀 악화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ECB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좀 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더 올리겠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 유럽에서 러시아 제재에 대비해서 이미 천연가스 비축량들은 90% 이상으로 충분하게 이제 겨울을 날 정도는 비축을 해놓은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어서 겨울을 넘기기에는 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럴 경우에는 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은 좀 재발할 가능성도 여기 잠재돼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아직도 유럽은 금리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그쪽 스탠스로군요. 내년도 경제도 금년보다 좀 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결의와 정부와 기업, 민간들이 합심한다면 내년도 경제 위기도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유럽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중국 경제는 금년의 경우 3%대로 성장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세계 평균을 보면 3%면 되게 높은 겁니다만 중국의 동향으로 봐서는 매우 낮은 거란 말이죠. 역시 코로나 변수도 아직 있습니다만 중국 경제의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 경제는 이제 글로벌 경제 측면이라든가 또 우리 경제에서도 이제 굉장히 수출 주요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해서 높은 관심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좀 더 내수 활성화가 되면서 좀 경기가 금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IMF 같은 경우는 좀 4% 후반대를 전망하고 있고 주요 IB들도 금년도 한 3.1%에서 내년도 한 4.6% 정도로 4% 후반대까지는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들을 확대하면서 경기를 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소비 활성화되면 또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소비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투자와 소비가 내수가 좀 활성화되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역시 큰 몇 가지 이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죠. 예, 무엇보다 가장 큰 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건지. 금년에는 뭐 대도시 전체를 봉쇄도 기간이 꽤 길게 뭐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니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예. 이걸 그럼 지속하느냐 마느냐 이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제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이제 완화 시기와 또 한편은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것이 큰 게 이제 부동산 시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죠, 부동산이. 예.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최근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굉장히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단기간에 좀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중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연관 사업까지 포함할 경우는 30%까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물론 이제 또 재정이나 이런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중국 경제의 그래서 여기 회복 속도나 크기 등이 좀 많이 좌우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진핑 3기가 3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들을 좀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또 이에 따라서 자본들이 뭐 유출할 가능성은 없을 건지 빠져나올 거죠. 이런 것도 좀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도 좀 함께 좀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미중 간에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 반도체 등 중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유축되면서 조금 성장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 경제도 보면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금 더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성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요한 국제 기구들에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도 내년엔 금년보다 떨어질 거다.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한국도 좀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그나마 중국은 금년보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건 상당히 다르네요. 예, 그래서 좀 그나마 이제 여러 나라 경제들이 대부분 하향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면 글로벌 경제의 하방을 조금 막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반부터 언급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뭐 물가 특히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 이런 데 큰 요동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주목해봐야 할 지정학적 변수들로는 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 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서방과 반서방 진영 간에 이런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피해까지 이제 확산시키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식량, 첨단 기술 같은 이제 핵심 이익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나타났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평이라든가 또 경제 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이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리더들이 강성 정책을 추구하면서 갈등이 좀 더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연장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전쟁 모습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뭐 지속할 건지 아니면 휴전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인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부담을 계속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제 미중 간에 이런 그 패권 경쟁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중국을 경쟁자로 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그 패권 경쟁을 좀 자기들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여야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동일한 스탠스를 보이건 의견 일치예요. 그래서 이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변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치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갈등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중국 경우도 보면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전랑외교로 표현되면서 강경외교 정책을 좀 고수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 이제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제 확산된다면은 맞아요. 이 아시아 경제 특히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충격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동에서도 역시 이제 좀 요즘 다소 미 사우디 간의 관계가 좀 나아지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미국 사우디 갈등이라든가 또 미국 이란 갈등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우디와 이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또 에너지를 둘러싼 이런 갈등들이 이제 확산된다면은 네. 여기 더 큰 부담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국제적 갈등들이 이제 국제적 리더십이 이제 부재하고 요새는 그냥 자국 중심주의라서 맞습니다. 다들 예, 그래서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결합되면서 더 효과가 증폭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려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크게 이제 보는 것은 그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근간으로 한 국제무역 체계가 새로운 틀로 변화하는 거 아닌가. 그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미국이 앞장서서 지금 후퇴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경제적인 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무역 체계까지도 조금 체계 변화를 유도하면서 많은 불안 요인들이 좀 잠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년도 그 국제 금융시장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반적인 전망들을 좀 해봤는데 우리 경제가 내년에 꼭 신경 써야 할 대목들 뭐가 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예, 아무래도 이제 전체 글로벌 경제가 이제 많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외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가 약화되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국내 경제 성장으로 나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금년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보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1.7%로 좀 낮추고 있고요. OECD나 IMF 같은 경우도 1.8, 2.0으로 해갖고 1% 후반대 내지 많아야 2% 정도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전망하고 있는 IB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낮은 수준에 더 낮아요. 1% 초반대로 좀 예측하는 전망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수출이 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위축할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내년도 경제 성장에서 바라볼 부분이 수출을 어떻게 할 건지 수출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역 흑자국에서 이제 적자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요가 좀 둔화되는 측면이라든가 반도체 등 주력 품목들이 이제 다운 사이클에 좀 들어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특히 우리 주요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이 둔화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좀 완화될 것으로 좀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중단한다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 좀 더 나은 모습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수출 모멘텀도 조금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멘텀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가 아마 내년 큰 경제의 좀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내수 시장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해서 가계 부채 때문에 이제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많은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코로나로부터 완전 좀 자유로워진다면 그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수 확충에.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건 이제 국내 자금 시장의 리스크라든가 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서는 이런 위험들 이런 것들이 좀 내년도 이제 경제 하방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기에서는 민관이 어떻게 이런 경제 둔화를 좀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를 보시고 경제 3주체죠. 정부, 기업, 개인, 가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한 말씀 짧게 한 40초가량 이야기 주시겠죠. 내년도 경제도 금년보다 좀 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의 긴축적 효과가 나타나고 아울러서 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등락을 거듭할 것을 보입니다만은 점차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 우리들은 보면 무엇보다도 특정 경제 지표에 따른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이라든가 쏠림 형성에 대해 경계하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합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결의와 정부와 기업, 민간들이 합심한다면은 내년도 경제 위기도 우리 경제 성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위험 관리라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갖추되 자신감을 잃지 말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TV 국정초대석 오늘은 국제금융센터 이용재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